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테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등 관세에 있어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말 사이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개장하고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들어왔던 속보를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관세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뭐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나오면서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고요. 주말 사이에는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다린 트리거기도 하고요. 노후선에 대한 퇴출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걸 대체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표상으로도 10주 만에 신조 성과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함께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히토류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속보로 또 뉴욕타임스 보도 봤을 때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중 갈등, 무역 갈등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총 작은 종목들 많고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먼저 확인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오늘은 좀 들여다볼까요? 예, 저는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새 발표됐던 내용이 있었죠.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공지문을 보면 면제 대상 품목이 한 20개 정도의 전자제품을 좀 의미하고 있고 PC 그리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드디스크, SSD 관련된 메모리칩 등이 좀 포함이 좀 됐는데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좀 포함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상호관세에 관된 리스크 현재는 90일간 유예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10%만 현재는 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부 품목별에서 좀 이 상호관세 부과가 좀 면제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과연 좀 정확한 것인가? 근데 오늘 러트닉 장관이 좀 발언했던 추가 메시지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상호화세에 관련된 어떤 개별 품목 면제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한 달 내에 품목별 관세 부과에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 관점에서는 다시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지금 중국의 이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 업종을 받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아이폰 가격이 400에서 5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화두가 좀 됐었고 그런데 집권 1기 때로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역시 중국에 대한 이 추가 관세 25%가 발효가 된 이후에 사실 애플이 한 1개월 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조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이 품목별 어떤 이 상호관세 제외 조치들은 일시적인 요인들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저는 미국의 어떤 산업 영향도를 좀 감안한 어떤 정책 수립이 품목별 관세가 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기조들, 관세 리스크도 있었고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재차 수급의 어떤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세부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했을 때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의 1분기 호실적, 특히나 영업이익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크게 좀 상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던 데이터를 보면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이 업황 시그널들은 긍정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세 리스크들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시점이라면 해당되는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히려 해당되는 노이즈가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된다면 재차 좀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뭐 분할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하나가 워닝 IPS가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 종목으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어쨌든가 한 종목씩 담아가고 있어요. 네. 상단에서. 근데 지금 어떠향으로 판단한다면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삼성 쪽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 극히 뭐 그렇게 좀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던 좋은 어떤 지표들은 레거시 부분이 생각보다 양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서 1분기로 좀 넘어왔을 때 뭐 우리가 뭐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들었고 주주총회에서도 확인된 메시지를 보면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던 그런 측면들이 특히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원대 후반, 4조 9천억 정도 좀 제시가 됐다가 네. 이게 상향된 게 5조 원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 6조 6천억이라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레거시 부분이 더 상향될 수 있겠네. 견조했던 AI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레거시 부분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수출량 증가 부분들과 좀 맞물리는 소지사들에 대한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플러스 장비주의 경우에는 크게 선단 공정 투자 부분에 관련된 장비 요인들이 좀 없다면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의 경우에는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어떤 약진 이 부분이 뭐 이관신 정책 좋은데 정말 좋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4월 달 메모리 가격 인상과 좀 맞물리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가격 상승 효과 내지는 이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딱 단정 짓기보다는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 레거시 부분이 양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